바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성남시 은행 주공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예,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성남은행주공 자체가 성남 구시가지에 있거든요. 자, 근데 부동산은 상당히 입지적인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성남 구시가지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위쪽으로는 강남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그 판교하고 분당이기 때문에 성남 구시가지의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고요. 자, 근데 이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주변 지역에 지금 뭐 신흥주공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입주를 앞두고 있죠. 자, 거기다가 주변 지역에 뭐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면서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된다.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공 보유하고 계신 그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목동 이동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예전에 개발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자,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목동 이제 구시가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목 2, 3, 4동이었죠. 이 일대 같은 예전에 그 4차 뉴타운 예정지로 거론이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뉴타운으로 지정을 못 받았던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 이 목동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신축이 많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도가 지금 더 떨어졌거든요. 네. 자, 그럼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향후에 이 개발에 대해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또 노후된 주택, 또 이제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가로 떨어지겠죠. 임대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송파구 방이동의 목촌 토성역 인근에 복층형 오피스텔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매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자, 최근에 이제 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이 상당히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더불어서 지금 신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 중에서도 송파 일대 같은 경우 일단은 문정택지 지구에도 오피스텔 공급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네. 이 송파구 내가 오피스텔 공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매수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힘들 것 같고 어디에 어떤 부동산 사면 좋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 도심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예전에 뭐 갭 투자로 5천, 1억 정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은 지금 이제 한 4억, 5억 정도로 지금 이제 그 갭이 많이 지금 늘었어요. 네. 자,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대체제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네. 아파트에 대체되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지역을 찾아보셔야 되냐면 자,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로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직장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임대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 도심권이죠. 뭐 중구라든가 중로하고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 뭐 신당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상당히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일대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임대가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도심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시세 5억 원 이하 아파트 찾고 있는데요. 중랑구 신내 쌍용 LG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잘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신내동 일대는 사실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지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지역을 좀 권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뭐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의 7개 부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부도심 중에 하나라는 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겠죠. 뭐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던가 네. 인근에 이제 창동역 쪽에 뭐 GTX 뭐
또 이제 GTX 또 신호선이 또 들어오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상계동 일대 20평형대가 4억 중후반대면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상계동 쪽으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뉴타운 중에서도요. 기름 뉴타운 같은 데는 20평형대 같은 경우가 보통 5억 초중반대면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학군도 괜찮고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 쪽이나 아니면은 그 상계동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짚어드린 지역들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인천 서구에 풍림 아이번 2차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망이 어떨까요? 자, 보니까는 뭐 서울은 많이 올랐다는데 여기는 최근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지금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조정받다가 최근에 또 이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찍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 예, 주변에 어떤 원인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겠죠. 자, 지금 마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검단 신도시 인근에 지금 3기 신도시, 그러니까 계양지구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속도가 조금 빨라지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